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승진 아빠, 갑질의 을질까지 꾹꾹 참느라 고생이 많으신 월급쟁이 여러분, 회사인간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 저자는 장재용, 페이지 수는 268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눈감아가며 버티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직장이라는 곳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회사인간이라 명명하고, 저자 스스로 회사인간임을 선언하며 탐구한 결과를 글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삶에 대한 동경. 여전히 코피 터지듯 살아가는 월급쟁이에게 자신을 반추하고 다른 삶을 꿈꾸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삶을 동경하고 다른 삶을 꿈꾸라. 저자가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끝. 아니, 눈치와 복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얼굴에 미소도 없고 취미 하나 가지려고 해도 피곤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삶?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가능합니다. 저자가 먼저 경험해보고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휴가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영 불편하죠. 게다가 장기 휴가라면 차라리 사표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직장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북미 최고봉 대난리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장인이 어떻게 안 잘리고 그 산에 다녀올 시간을 뽑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자는 회사에서 미운 털 박힌 아싸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최연소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얻었다고 하니까 회사인간 역할도 참 잘했다 이건데요. 게다가 책도 썼죠? 이 책이 첫 책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쯤 하면은 다른 삶을 제안할 만한 스펙으로는 충분하죠. 최대한 살고 남김없이 산다. 저자는 무료하고 우울한 삶에 쉼표 하나 찍을 생각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르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고민 끝에 사직서와 휴직서를 동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계산해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책의 3장에 매우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소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이렇게 여행과 모험을 통해서 힘을 얻은 저자는 그 후로도 계속 회사에 남아 열심히 회사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행동은 그냥 내팽개치고 나오거나 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이거죠. 이거는 왜 때문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얻은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회사인간을 분석해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 데이터가 그를 일으킨 겁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저자에게는 회사와 회사인간이라는 존재를 낱낱이 해부해놓고 분석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이거죠. 나에 대해 알고 상대에 대해 아는 것. 보이지 않는 밑바닥까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메아리를 듣고 힘을 얻었다. 멋진데?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주장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여유, 힐링 이런 촉촉한 것들이 아닌 톡 건드리면 부셔져 버릴 것 같은 정도의 극강의 건조함과 냉정함으로 분석을 해서 실체를 드러내놓고는 이를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자는 주장. 현실적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분해된 조각들이 서로 어떤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조각에 해당하는지, 왜 그 조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하는데요. 그 수단이 사회과학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철학. 저자가 가진 모든 물음은 철학에서 출발을 하고 그 해답도 철학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저자에게 부처와 니체의 영향이 상당했었다는 점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학으로 접근을 해보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 저자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은 내 거다.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렇지만 이걸 그냥 탁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식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읽는 방법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분석,
3장은 자전 에세이, 4장은 비유를 통한 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1, 2장에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회사인간에 대한 지식과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3장, 4장을 읽으면서 에세이의 가장 큰 무기인 공감부터 경험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1, 2, 3, 4 배열을 했겠죠. 제가 1장, 2장을 읽으면서 가장 찰떡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있죠. 이 사람을 회사인간에다가 비유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스피노자, 장자, 헨리 포드, 존 스튜어트 밀 등등등등 이런 역사와 지식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회사인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어지는 3장, 요건 정말 끄덕끄덕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가 있었고요. 4장은 피식 웃으면서 비유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4장에서 포스트잇을 비유한 내용 하나 읽어드릴게요. 포스트잇, 늘 달랑달랑 간당간당 매달린 월급쟁이 삶의 오피스적 투사체. 피식하죠. 이 책은 뒤로 갈수록 이런 팩트에서 벗어나서 저자의 주장이 담긴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인, 월급쟁이라면 정말 반박불가해야 할 팩트들로만 가득한데요. 충분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몇 줄 읽어볼까요? 정신적 늙은이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청춘에게 아프게 회초리를 휘두르고는 아파야 한다고 말한다. 늙은이들이 청춘을 부러워하는 비열한 방식이다. 승진은 무엇인가? 소모적인 삶으로의 적극적인 이행이다. 보고서를 예쁘게 꾸미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야무지게 먹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읽기를 멈추고 잠시 멍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재미있으려고 그리 심각한가. 공부하지 않는 아이가 신나게 땀 흘리며 놀고 들어와 환한 웃음을 짓는데도 그는 아이의 웃음은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고집스레 마음에 담아 복수하듯 찡그린 표정으로 맞이한다. 아버지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이 아닐 수 없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 사다리라는 별명을 붙여주겠습니다. 책에서 인용한 수많은 사회과학적 지식에 도착할 수 있는 사다리. 이 책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각각의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자가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철학서나 인문서를 펼치고 자신의 인문학적 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런데 그런 사다리가 엄청 많다. 신나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회사인간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